탐사교육 일사천리 2부 시작하겠습니다. 남녀평등 복무제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등장하는 이 이슈가 왜 요즘 다시 한번 논란이 되는 걸까요? 오늘 이슈 공방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뜨거운 쟁점 중 하나인 군복무. 최근 남녀 평등 복무제가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다.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랐고 사흘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특히 여론을 이끌고 있는 20대 남성, 즉 이대남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시장직을 사퇴한 지 10년 만에 다시 서울시장 3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20대 남성. 연령별로 봤을 때도 보수층인 60대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 같은 배경을 두고 20대 남성층에 여성 우대 정책 등을 펼친 현 정부에 실망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높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으로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렸습니다. 재보궐선거의 참패 원인을 20대 남성의 일탈로 진단하고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분주해진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은 모병제나 군 가산점제, 남녀 평등 복무제 등을 언급하며 논쟁에 불을 지폈다. 한번 불붙기 시작한 논쟁은 정치 공방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시민들은 남녀 평등 복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여자는 근데 징병제로는 여자가 아무래도 신체적 조건도 좀 그렇고 그런 부분은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굳이 의무화를 한다는 것 자체는 아직 저는 뭐 굳이라는 생각이 그냥 드는데 반대요. 가기 싫은 마음이 가장 크지 않을까요?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100일 정도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남자도 2년을 가니까 당연히 여자도 2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등의 측면에서 봤을 때? 평등의 측면이라보다는 국민의 의무? 저도 할 수 있으면 이제 좀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성분들도 외치듯이 남녀 평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자도 군대를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남자분들도 가니까 여자도 가는 것도 형평성에 맞기도 하고. 맨날 그 가산점은 뭐 남자만 우대받는다고 맨날 뭐라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당하게 본인들도 직접 가가지고서 군 혜택을 받는 것도 전 찬성 그렇게. 어쨌든 국방을 위한 의무인 거잖아요. 군대 가는 게. 그런 건 좀 좋은 측면이라 생각하니까. 그 어떤 혜택을 줘서 조금 더 아이들이 그쪽에 가서 하고 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지금 아이들이 워낙 취업난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 기간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남자아이들이 보면 군대 갔다 온 사람 됐다 이런 얘기를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성한테도 나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찬성, 반나면은 좋을 것 같긴 해요. 안 내봤으니까 뭐 한번 시행해보고. 엄마 세대에서 봤을 때는 좀 불안하고 여자가 간다는 건 아무래도 많은 저희가 시행착오나 뭐 이런 게 많이 겪어야지 접하게 될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좀 불안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나라 지키는 일이고 그거에는 남녀를 두는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예요. 네. 굳이 경험해봐서 사람은 알겠지만 군대에서 시간이 좋은 시간도 물론 많지만 그 긴 시간 동안에 가장 젊을 때 가장 빛날 때 군대에 있는 거는 반대예요. 사실 그걸 남자만 하는 것도 반대고 여자만 그러니까 모병제가 되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굳이 징병제에서 여자도 그걸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저는. 남녀 평등 복무제에 대해 묻는 설문조사에선 찬반 의견이 비슷하게 나뉘어졌다.
연령별로는 다른 세대에 비해 20대와 30대에서 남녀 평등 복무제를 찬성하는 비율이 두드러졌다.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남녀 평등 복무제. 그 논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본다. 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양성빈 지방의정 활동연구소장 김영호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여자도 군대를 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두 패널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어찌됐건 남녀 의무 복무, 평등 복무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징병제에서 모병제 논의를 시작할 때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물론 이게 이제 남녀 징병제가 또 공평하거나 남녀 평등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좀 저는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요. 좀 모병제를 좀 도입을 논의를 해야 되는 시기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호 변호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여성이 군대를 가서 힘든 군사훈련을 받고 그리고 군인은 기본적으로 여러 병과가 있지만은 전투를 생명으로 하는 그렇죠. 그 집단입니다. 네네. 그런데 여성한테 그걸 갖다가 똑같이 부여한다는 거는 신체적인 차이나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양성빈 소장님께서는 모병제를 말씀하셨는데 모병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남북 분단이라든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조금 문제는 있어 보이고요. 더 논의해야 될 문제고 다만 여성에게 꼭 병역 의무는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에 병역의 의무에 준하는 어떤 그 기회를 제공을 한다던가 이런 문제를 갖다가 좀 논의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유일한 여성으로 지금 앉아있는 목서윤 아나운서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저 역시 모병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징병제가 꼭 유지되어야 한다면은 남성과 똑같은 수준의 병역 의무를 요구하는 거는 무리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여성도 그런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네.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되는 그 이유가 좀 정치적인 목적이 짙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주 아나운서도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네. 근데 영상 결과가 좀 의외네요. 저는 이제 반대 입장이 많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저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여성분들이 찬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여성의 군복무 이야기가 나온 것이 이번이 처음은 또 아니잖아요. 네. 아까 목선 아나운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요즘에 이 이야기가 또 다시 왜 나왔는지 이것도 저희가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 이 상황이 오비락이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보통 우리 정부 여당에서 이번에 이제 법안이 발의되고 군 복무 가산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4.7 보궐선거의 이대남의 이탈로 인한 그 방편 아니냐, 이대남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방편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사실은 얘기하기는 저도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상황이 한두 해 지속이 됐던 게 아니고 우리 2017년도에 그때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섰던 홍준표 우리 그 후보님도 이런 군 가산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가장 최근에도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께서 2020년도 작년이죠. 그래서 군 복무 가산점 부활을 주장했던 적이 있을 정도로 이거 항상 뜨거운 이슈일 수밖에 없었던 게 전 국민의 반 정도가 사실은 남성이고 남성들의 대부분이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이런 군에 대한 전부 다 피해의식들은 조금씩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담겨져 있는 이슈고 이게 해소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시기적인 그런 문제로 오해를 받을 소지는 있긴 하지만 이게 꼭 4.7 보궐선거의 실패로 인한 이대남의 이런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그런 이 제스처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반해서 그 김영호 변호사께서는 또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문제가 나왔던 가장 큰 배경은 남성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피해감, 피해 의식이 좀 커지지 않았나. 그리고 그게 현실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취임 전부터 본인은 그 페미니스트 대통령, 여성주의자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취임한 이후에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여성 우대 정책이 엄청나게 많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남성들을 갖다가 잠재적인 어떤 성범죄의 가해자로 인식시키는 그런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성들은 군복무까지 하는 입장에서 아무런 혜택도 못 받는다. 과거에 2001년도에 그 군 가산점이 유언 판결 나왔거든요. 네네. 그런데 군대까지 갔다 오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계속 차별을,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 정책들 때문에 어떤 울분이 쌓여서 이번 그 4.7 재보궐선거에서 어떤 그 표심이 나타났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현상 때문에 민주당에서 오히려 지금 이 카드, 여성평등 복무제를 갖다 들고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20, 30대 여성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찬성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한번 묻고 싶은 게 본인들은 그 대상에서 이제 벗어납니다. 20, 30대 여성들 같은 경우. 과연 지금 10대 중학생, 고등학생인 여중생, 여고생들한테 한번 이걸 물어봤을 때 얼마나 찬성할지 한번 의문이고요. 지금 사실상 여성이 많이 대우를 받고 있거든요. 오히려 남성이 역차별받고 있는데 이러한 저변에 깔린 어떤 문제를 갖다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 문제로 촉발은 됐지만은 현실의 문제는 또 다른 것이고 정치권에서 이걸 좀 악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남성에 대한 역차별에 대한 분노, 울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슈들이 쟁점화되고 있는 건데 근데 뭐 20, 30대 여성들이 찬성을 많이 하는 게 본인들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진짜 군대를 가야 한다고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런 답변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보통의 여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뭐 53.7%가 여자도 군대를 가야 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이 이슈가 정치권에서 좀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는 게 결국 꼭 필요하다면 논의를 하고 실행에 옮기면 되는 것인데 계속 그냥 이렇게 부채질만 하고 있다는 거죠. 쟁점화만 시키는 얘기죠. 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정치권에서 뭐 젠더 갈등을 부추긴다, 뭐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현상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맞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여론조사,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뭐 53.7%가 나는 군대를 가야 된다면 갈 것이다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그 이유가 조금은 내가 국방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가겠다라기보다는 뭐 남녀 차별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너는 군대 안 갔다 왔잖아. 라든지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그런 소리 듣느니 나도 군대 가겠다라는 사실은 그런 이유들이 좀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권에서 부추기는 남녀 젠더 갈등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이 그렇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김 변호사님 얘기했던 10대들이 만약에 또 내가 당장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런 여론조사를 해본다면 또 다른 느낌일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젠더 갈등의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페미니스트 대통령, 여성주의자 대통령을 갖다 표방을 했거든요. 이거 자체가 20대 남성들, 젊은 남성들로 하여금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게 했다. 그리고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여성평등 복무제 또는 여성징병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사실은 그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군 가산점 문제거든요. 군 가산점 필요합니다.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위헌 판결이 나왔으니까 위헌 판결을 갖다가 피해갈 수 있는 위헌이 아닌 그런 바탕을 깔고 군 가산점을 만들고 여성들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저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젠더 이야기하다가 군 가산점까지 한번 좀 언급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이어서 그러면 양성민 소장님도 군 가산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말씀 해주시고 다음으로 좀 넘어가죠. 군 가산점 제도가 위헌 판결이 난 이유들은 다른 사람의 희생, 그다음에 차별을 전제로 한다라는 점에서 위헌 판결이 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상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군 가산점이 폐지가 되고 급여가 올랐다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2017년 뭐 대선 공약으로 해서 병사들의 봉급을 올린다고 해서 최근에는 2021년에는 60만 원이 넘어섰어요. 근데 이제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의무경찰로 복무를 하면서 그래도 많이 받은 편인데 그때 당시 한 3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일반 현역병들 같은 경우는 뭐 만 얼마였던. 근데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일반 현역병을 생각해 보면 60배도 넘게 60배 정도가 이제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군 가산점 제도가 다른 사람을 희생하고 그다음에 차별을 전제로 한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저는 가산점 제도보다는 희생이나 차별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면 이 제도적으로 어떤 것들을 과연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 급여의 인상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교육 부분, 취업 부분, 복지 부분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혜택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 대학 학점 인증제를 실시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군 복무 중 뭐 대학 학자금 이자 면제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취업 부분에는 채용 시험에서 응시 상한 연령을 최대한 뭐 3살 연장을 해준다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복지 부분에는 국민 건강보험료를 그 군 기간 동안 면제해주는 그런 제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차별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그런 제도가 보완이 된다면 군 가산점제, 이미 위헌 판결이 난 군 가산점제는 뭐 다시 논의하지 않아도 좀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뭐 잠깐 그 군 가산점에 대해서 언급은 하셨지만 좀 더 다른 이야기, 여기에서 좀 더 얹을 만한 이야기를 좀 더 해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군 복무만큼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게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젊은 나이에 저도 20살에 군대를 가서 22살에 제대를 했습니다. 26개월 동안 군복무를 했는데요. 한창 나이에 군대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만큼 힘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했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을 못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취업이나 입시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가산점을 못 받는다면은 이건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001년도에 군 가산점이 위헌 판결 나온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여성은 이 혜택을 못 받는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군 가산점 논의를 다시 입법이 된다고 했을 때 이거는 똑같이 위헌 판결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지금 이제 예전보다 사회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다. 그래서 대체 복무를 해야 된다라고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체 복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여성들한테도 그런 기회, 대체 복무에 준하는 어떤 사회를 위한, 국가를 위한 봉사를 한다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해놓고 그 기회를 충분히 준다면 오히려 저는 꼭 병역의 의무, 직접적으로 군대를 가지 않더라도 군 가산점 문제, 그래서 뭐 그 대체 복무나 유사하게 사회를 위한 봉사를 했을 때 그에 준하는 가산점을 받는다면 저는 이 차별의 문제는 오히려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군 문제는 어떠한 걸로 보상을 해줘도 그거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0대 남성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급급해진 여권. 이 다음 대선 때에도 이들이 어떤 주 세력으로 부상할지 영향력을 미칠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분명히 우리 국민들이 특히 20대 남성들이 생각하는 게 어떤 건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런 것들을 바꿔나가고 그런 것들을 토론하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대 남성들의 표를 잡는 것도 뭐 20대 여성들의 표를 잡는 것도 뭐 전 국민의 표를 잡는 것도 그분들이 원하고 있는 걸 제대로 캐치하지 못한 데에서 오는 지금 여권의 그런 어떻게 보면 실책 아닌 실책인 거지. 딱 특정 이 사안만 가지고 그리고 뭐 표심을 잡기 위해서 뭐 급급해졌다 그런 표현은 좀 맞지 않지만 그래도 민심을 잘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좀 하고 싶고 그 민심을 헤아리기 위해서 더 노력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김 변호사님께 보시기에는 이 같은 젊은 세대들의 어떤 그런 영향력이 다음 대선에 좀 지대한 역할을 또는 영향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충분히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문화 대혁명이 있었던 1960년대에 그 젊은이들이 이념 투쟁, 이념 노선에 대해서 많이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80년대에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20대들이 탈이념 그리고 현실주의적인 선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0년 지금에 와서야 이념적인 문제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좀 눈을 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대가 원하는 거는 사실은 이념적인 어떤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정치권이 어떤 20대를 갖다가 특정 계층으로 특정
특정 세력으로 보기보다는요. 오히려 이 탈이념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실용적인 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유권자 표심을 갖다가 잡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좀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남녀 평등 복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세대 간 또 성별 간 갈등을 일으키는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 충분한 토론과 또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건전한 논제로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탐사기 일사천리 오늘 방송을 마지막으로 그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두 분의 패널 작년 11월부터 약 6개월간 저희와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지난 6개월 동안 방송을 하면서 제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제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또 이런 저를 또 이렇게 지켜봐 주신, 일사천리를 지켜봐 주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감사드리고 전주 MBC 관계자분들께 제일 감사를 드리면서 또 즐거운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님은요? 예, 저도 기존에 전라북도에서 주류적인 입장보다는 좀 반대적인 입장을 좀 피력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균형이 맞아야지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6개월간 저도 많이 공부를 했지만은 좀 부족함이 많았던 것 같고요. 지금 코로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하루 빨리 행복과 웃음을 좀 되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진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